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이제 국가적 위기가 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저마다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1,000원 주택, 대출금리 1% 등 파격적인 정책으로 주목받는 곳이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고음은 한 20여 년 전부터 사실 30여 년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합계 출산율이 뭐 0.6명대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비로소 이제 국가도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유정복 시장께서 지난해 내놨던 이 저출산 대책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꼴찌입니다. 예. 이 상태로라면은 대한민국이 결국은 붕괴될 것이라는 뉴욕타임즈의 경고가 있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출생 대책을 안 해온 게 아니라 2006년도부터 380조를 쏟아 부었지만은 맞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차윤아 앵커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건 국가 비상 상황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저는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예. 전제하에서 지난해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는데요. 네.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 실질적으로 임신을 했을 때 임산부 교통비 지원부터 해가지고 즉 태아부터 18세 이르는 고교 3학년 때까지 성장 전 단계에 걸쳐서 네. 필요한 보육, 양육, 교육을 지급하는 것을 1억 원을 지급합니다. 전체에 네, 들어가는 18세 돈이 까지요. 인천시가 지원하는 돈이 1억 원이다. 아니, 인천시뿐만이 아니라 국비 지원도 있는데 현재도 7,200만 원을 사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감 지수가 낮은 겁니다. 이것을 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를 하고 사실 2,8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지만은 체감 지수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첫 만남 지원금 200만 원 네. 그리고 0세 때 매월 100만 원 부모급여, 1세 때 50만 원, 그리고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을 20만 원을 주게 예. 되고 8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5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교육비하고 다 해서 1억이 됩니다. 네. 이런 제도를 시행하니까 상당히 그 관심도가 높아졌고 소위 말하면 정책에 대한 체감 지수가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정책이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하고 협의하는 게 있습니다. 예. 네. 이것이 지난달에 다 완료가 돼서 그동안 천만난 정원은 이미 시행을 해왔지만은 바로 8월 달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게 돼서 상당히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 이 정책에 이어서 이제 이번에 천원주택 천원주택까지. 예. 그 일부 이제 부영그룹 같은 민간 네네. 기업에서는 그냥 애 낳으면 직원들에게 1억 탁 주는데 네네. 그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네. 뭐 안심하고 이제 산부인과도 다니고 또 학교도 다니고 네네. 뭐 이러면서 18세까지 네. 아이가 걱정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인천시가 조금 더 혜택을 주겠다. 그렇습니다. 양육, 보육, 교육이 성장 전 단계에 걸쳐서 필요한 때 필요한 예.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인천 시민만 혜택을 얻나요? 인천시장님 현재로서는 말씀하셨습니까? 아쉽네요. 예. 예. 뭐 저도 오늘 아기가 돌인데 다시 아기 낳으라 그러면은 인천시에서 좀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00원 주택이라든지 대출금리 1% 이런 정책들도 인천시에서 아기를 낳으면 다 지원되는 정책들인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 이런 양육, 보육, 교육 못지않게 예. 결혼하면 당장 살 집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자기 소득 대비 주거비가 25% 정도 들어갑니다. 많이 들죠. 처음에 내 집을 갖기보다는 전세, 임대주택을 보통 살게 되는데 네. 이 비용이 민간주택의 경우는 인천의 경우 조사를 해보면 평균 한 76만 원. 예. 그리고 공공주택 공급하는 데 따른 임대료가 28만 원, 38만 원 대략적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인천시에서 이번에 하루에 1,000원, 하루에 즉 1,000원. 한 달에 3만 원으로 이러한 주택의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급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 근데 이게 무슨 믿기 대단히 어렵네요. 어떻게 보면은 획기적인 정책이죠. 예. 하루 1,000원으로 임대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한 거죠. 네. 이것이 몇 년이나 이제- 삽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를 몇 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2년을 하고 네. 그다음에 2번 더 연장을 해서 1차적으로 6년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몇 네. 평 정도? 우리 뭐 아, 제곱미터로 평은 확인합니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1자녀의 경우는 75제곱미터 이하, 꽤 큰데요. 2자녀 이상은 8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하고 차등화를 뒀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를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좀 넓은 평수에서 넓은 평형을 살 수 살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루에 아니, 1,000원. 네, 하루 1,000원입니다. 아니 임대료가 말씀하신 하루에 1,000원. 정책들 다 실현하시려면 돈이 꽤 많이 들 것 같거든요. 네. 예산 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정책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네. 이 1,000원 주택을 공급하는데 내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36억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 36억 인천시 예산이 15조 6천억입니다. 즉, 이 1,000원 주택하고 이제 1% 대출이자까지 다 해도 실질적으로 100억인데 이거는 인천시 예산의 0.1%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재정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면 이게 누증이 되죠. 예. 그렇지만 인천시 재정 상황으로는 무리가 없다는 것을 이미 분명히 분석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작년에 굉장히 이제 큰 논란이 됐던 게 이른바 전세 사기인데 이제 서울 뭐 화곡동 지역, 강서 쪽의 일부 지역도 그렇고 인천에도 좀 일부 지역에 대규모 이제 빌라라든지 이제 이 다가구 주택이 많이 이제 새롭게 신축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전세 사기의 대상이 되면서 큰 사회적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나 지원책이 좀 마련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뭐 근본적인 예. 해소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 대규모적인 전세 사기가 예. 발생하고 지금 추가적인 이런 큰 상황이 발생하고는 있지는 않지만은 이분들에 대한 피해 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최초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를 만들고 예. 그다음에 조례도 만들어서 이분들의 대출이자 지원이라든가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이런 직접적인 지원 그리고 이분들이 뭐 법률, 금융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예. 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지원 체계를 가동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이 이제 그러니까 출산 주거에 굉장히 좀 앞서가는 이제 그런 좀 큰 광역시가 돼간다는 그런 느낌이 좀 네. 드네요. 네, 네. 네. 뭐 지난번에 이제 출연을 하셨을 때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인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 대회 F1 그랑프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F1은 지금 이제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은 올림픽 예.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라고 빅 얘기되는 이벤트죠. 예. 큰 이벤트인데요. 현재는 이 F1을 아직 뭐 유치된 게 아니고 예. 사실 아시아 몇 개 도시하고 경쟁 관계에 예. 있습니다. 네. 유치하기 위한 과정이 준비 있다. 과정.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F1 인천 그랑프리가 유치되기 위해서 지금 시에 공천 국제행사 추진단을 두고 또 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유치를 위한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 예. 뭐 빠르면은 금년 안으로 이와 관련한 이제 계약에 이르기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게 돈이 아까도 이제 저출산 얘기도 하고 뭐 전세 사기 대책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네네. 것이라 이제 영암 사례를 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사실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고 그런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죠. 네, 분명히 인천시 있습니다. 내부에. 예. 실제 이거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이 그 F1 그랑프리가 예. 영암처럼 경기장을 건립해서 하는 게 있고 지금 도심에서 서킷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시설들 다 이용하는 도시를 거고. 이용해서 임시 가설 건물을 해놓고 관람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지금 이 경우는 그 경기장 건설 서킷이 아니라 도심 서킷입니다.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저비용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결론적으로는 아까 주택이나
또 출생 정책처럼 예. 예산 투입을 떠갖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투입 대비 경제적 효과가 어떤 것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근데 뭐 분석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다른 사례를 볼 때 예를 들면 지난해 라스베이거스에서 이 도심 석기세인데 약 1조 7천억의 수익을 얻었다고 관광객이 엄청 보고가 나와 몰렸죠. 있습니다. 예, 예. 이거 뭐 대단합니다. 네. 이거 세계 이 그랑프리를 TV 시청가 15억이라는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투입 대비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크냐 이것을 판단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F1 그랑프리는 한 번 일과성 행사가 아니라 한 번 유치를 하면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수익을 경제적 효과를 얻고 또 하나는 이 도시 브랜드 가치라든가 이것이 또 얼마나 큽니까? 예.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이벤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지들에 비해서 인천시가 유치에 성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일단 인프라가 네. 매우 좋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국제 공항을 갖고 있고 또 국제 도시의 여건이 이런 F1 도심 서킷하게 최적이라는 것이 예. F1 측 관계자들의 보는 시각입니다. 예.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또 극복해야 될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 진행 중에 있다.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금년 안으로 결정되도록 지금 하여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예. 막 정부가 나서고 왕이 나서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지난번에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사실 뭐 부산시도 열심히 했지만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네. 열심히 했는데 물론 결과는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지자체 또 뭐 중앙 정부 더 대통령까지 좀 나서서 F1 그랑프리를 좀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 시장님 모신 거는 뭐 인천시의 어떤 그 시정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기도 하지만 사실은 네. 우리 유 시장님이 언제 이 중앙 정치 무대에 다시 등장할까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많습니다. 뭐 오세훈 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뭐 다들 이제 지금 뛰어들었잖아요. 사실상 아니라고 이제 본인들은 뭐 공식적으로 선언은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유 시장님에게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먼저 그 지난 7월 25일 날 국민의힘 소속 지금 이 광역 시도지사 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제 협의회가 발족을 했는데 거기 지금 그러니까 대표를 회장, 만난 예. 거죠. 회장을 만난 거죠. 지금 오세훈 시장도 있고 홍준표 시장도 있고 뭐 경북지사도 있고 뭐 많이들 계시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회장을 맡았다가 아닌 것 같아요. 협의회 회장이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사실 이 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시도지사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아주 정말 순수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광역단체장이 지금 17명 중에서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 12명입니다. 예. 그리고 여당입니다. 당연히 시도지사들은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을 하는 책임자죠. 위치에 예, 있지만은 또 수백만 명으로부터 표를 받은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시도지사들이 당연히 나라가 잘 되도록 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힘 소속 그 당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부분인데 네. 사실상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시도지사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역할을 다하자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됐고 특히 지금 오늘날 지금 국회 상황, 정치 상황이 국민의힘이 좀 어려운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이지만은 정말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예. 이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시도지사들이 힘을 모아서 당이 제대로 잘 역할을 하도록 하고 또 정부가 잘 역할을 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고 집권 여당이 또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예.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이제 좋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시도지사 이제 인천시장 맡으신 지 2년이 돼 갔잖아요. 왜 하필 지금일까? 일각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용도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12명의 시도지사들은 다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예. 않습니까? 네. 거기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통 분모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당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거 이건 공통 분모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누구를 견제하거나 지지하거나 이런 편향된 상황을 갖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당이 새로운 지도부가 형성된 한동훈 대표 체제하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할 문제는 협력하고 네. 또 우리가 입장을 통해 갖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의견 개진도 하고 네. 이래서 당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지 네. 여기 어떤 뭐 편향성을 갖고 한다면은 우선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시도지사 12개 시도지사들이 다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니까. 예. 그거는 협의의 발족은 누가 먼저 처음 제안을 지금 정말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집권 당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지난번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에 사실 구성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수혜 때문에 지금 늦춰진 예, 건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취지의 유 시장님 부분을 먼저 제안했군요. 얘기했고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새로 출범한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 지도부의 최고위원 회의에 우리 시도지사들도 참여해야 된다. 이것도 그러면 우리 유 시장님이 먼저 제안하신 그 문제는 이제 우리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예.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시도지사들이 우리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도 참석하고 또 당정 중요한도 참석해서 의견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고 이 구체적인 거는 결국은 당하고 협의해서 할 일이지 우리가 뭐 어디 통보하듯이 하는 게 아니죠. 아직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예. 답이 없는데 만약에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그거는 반대할 그 명분은 없고요.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뭐 한동훈 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만나서 뭐 어떤 형태로 우리가 시도지사들이 당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느냐 하는 걸 논의를 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겁니다. 조만간에 한동훈 위원장, 네. 한동훈 대표 만납니까? 아, 유 시장님께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네, 예. 아마도 뭐 다음 주가 이제 휴가 시즌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지나서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두 분이 만나서 네네. 앞으로 이제 12개 광역단체장들이 어떻게 국민의힘과 힘을 합칠지.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을 우리 논의한다. 협의회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자꾸 오해가 있는 게 뭐 12명의 시도지사들이 최고위원 다 그런 게 아니고 예. 만약에 필요하다면 최고위원과 시도지사 연석회의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문제는 당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고 이걸 뭐 대표인 회장의 입장에서 최고위원회 어떤 형태로 참여해서 할 것이냐 이거는 당하고 협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네, 결정될 그런데 겁니다. 그 시도지사 협의회 안에 그동안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많은 비판을 했던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이철호 지사라든지 또 함께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와 이런 뭐 최고위 같은 데서 다 같이 만나게 된다면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가 결정된 게 아니고 예. 어떤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만 당하고 협의해서 할 문제고 네. 시도지사들이 뭐 모두 참여해서 이런 게 지금 아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당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알겠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를 만들자. 그리고 이제 여당의 최고위원 회의에 필요하다면 네. 참여를 하자. 이 모든 것들은 좀 순수한 네네. 국민의힘이 잘 되고 또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한 것이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시장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자꾸 들립니다. 네. 오세훈 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네. 이제 우리 유정복 인천시장도 차기 국민의힘 대권의 잠룡 후보로 부상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인다.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그렇게 잘못 읽고 있는 건가요? 저는 여태까지 예. 여러 공직을 거쳐오면서 정말 책임을 다해온 그런 공직자이면서 정치인으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제가 역할을 통해서 지역이 잘 되고 예. 또 대한민국이 잘 된다면 제가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저는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인천시장으로서 당연히 인천시가 정말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 또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나라가 제대로 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뭐 다른 그 이상으로 너무 예. 생각하시는 거는
네. 조금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지금 이제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또 신생아 뭐 특례 대출 문제도 그렇고 또 국가적인 이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F1 그랑프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정복 인천시장의 행보가 광폭 행보가 좀 이제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인천시장 임기 반환점을 맞으셨는데요. 후반기에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정책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인천시 주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우리 인천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교적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어왔고 변화를 가져온 예. 도시입니다. 네. 인구 300만을 넘었고 경제적으로는 서울 다음에 제2의 경제도시가 된 곳이 바로 인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 발전 잠재력은 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살려서 인천의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되는 것이 인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비전을 만들고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해 나가는데 온심을 다해왔고 남은 2년도 저는 당연히 그런 꿈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다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 인천시의 목표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이다시피 시민 행복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좀 더 주력을 하겠다. 민생이나 복지나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면서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제가 더더욱 노력을 해나갈 것이고 시민들이 함께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9월 달엔 또 이제 저희 매경 미디어 그룹 매일경제신문과 이제 또 우리 MBN이 네네. 하는 이제 세계 지식 포럼이 또 인천에서 열리니까 그렇습니다.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직접 현장에 가서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대가 그렇게 큽니다. 되고요. 네.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